내가 날 떠날까봐 무서워서. 엄마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를 없애려고 했어. 사연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읽어주는 라디오를 듣고 계신 고마우신 분들께서는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회사원 라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고 말로 꺼내기도 힘들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그 모임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엄마와 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둘이 꾸려가고 있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괜찮게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끔 많이 외로워 보이셨어요. 친구도 많지 않으시고 TV 보며 혼자 시간 보내시는 게 안쓰러웠죠. 그래서 저도 주말에는 최대한 엄마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윤아, 엄마가 좋은 모임 하나 발견했어. 엄마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심리 상담 같은 건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거래. 엄마도 한번 다녀볼까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엄마한테도 친구가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엄마가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엄마도 취미생활 하나 가지시는 게 좋죠.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치? 엄마도 이제 좀 달라져 봐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어요. 엄마는 일주일에 두세 번 모임에 나가셨고 돌아오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 얘기도 하시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죠. 오늘은 명상하는 법을 배웠어.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 거기 사람들이 다들 좋아. 엄마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줘. 저는 그냥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모임에 가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던 게 5번, 6번이 되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나가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걱정스러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오늘 특강이 있어서 꼭 가야 해. 놓치면 안 돼. 엄마 눈빛에 뭔가 강박 같은 게 보였어요. 하루라도 모임에 안 가시면 큰일 날 것처럼 조급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퇴근하면 항상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젠 냉장고에 반찬조차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엄마는 항상 어딘가로 서둘러 나가시고 제 계실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시며 모임 사람들이랑 메시지만 주고받으셨죠. 그리고 엄마가 모임에서 배워오신다는 내용들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나윤아, 사람의 에너지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대.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전염되는 거래.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대. 리더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에너지 파동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래. 리더님, 에너지 파동.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윤아, 너도 우리 모임에 한번 와봐. 정말 좋거든.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 저는 괜찮아요, 엄마. 왜? 너도 힘들잖아.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친구도 별로 없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신 걸까요? 엄마, 저는 제 인생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엄마 눈빛이 차갑게 변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라윤아. 너는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도 모르고 있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엄마가 뭔가 이상한 곳에 빠져들고 계시다는 걸. 가장 큰 충격은 한 달 전에 받았어요. 공과금 고지서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됐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힐링 아카데미 마이너스 100만 원, 심화과정 등록비 마이너스 160만 원, 리더 특강 마이너스 30만 원, 에너지 정화 프로그램 마이너스 120만 원, 한 달에만 400만 원 이상이 그 모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월급이 겨우 150만 원인데
대체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하신 걸까요? 저는 급하게 엄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큰 돈을 그 모임에 내고 계세요? 근데 엄마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요한 투자야. 내 삶을 바꾸는데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무슨 투자요? 엄마, 이건 사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엄마가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넌 몰라. 넌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까. 리더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야. 무슨 깨달음요? 엄마가 사기당하고 있다고요. 저희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엄마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엄마가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가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엄마, 이모가 전화했어요. 요즘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질 않으신다고 서운해 하시던데요. 언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해. 리더님이 그러시는데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대. 이모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래도 안 돼. 언니는 우리 모임을 이해 못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장애물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평생 친하게 지내셨던 이모까지 끊어내신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엄마는 이제 모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세요. 그 사람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으시고 주말에도 모임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세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모임의 리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가족이라도 여러분을 이해 못하면 멀리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모임에 가시려고 서둘러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랑 저녁 먹어요. 오랜만에 둘이 외식하자고요. 엄마가 잠깐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셨죠. 미안해, 라유나. 오늘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 다음에 하자. 다음은 언제일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현관문을 나서시려는 순간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들 정말 엄마를 생각해주는 사람들 맞아요? 엄마가 돌아서서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말의 뜻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너는 나를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의미였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엄마가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휴대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점점 제가 손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이비 종교 특징, 폐쇄적 모임 피해 사례, 가족 구하는 방법. 검색 결과를 보면서 제 얼굴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빠지신 곳은 단순한 자기계발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엄마가 그 이상한 모임에 완전히 빠져 계신 상황에서 저한테 작은 희망 같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제 인생 첫 연애였습니다. 태훈 씨는 저희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업무 관련해서 자주 연락하다 보니 친해졌고 어느 날 용기 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었죠. 나연 씨, 혹시 괜찮으시면 퇴근 후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7살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엄마랑 둘이 살면서 엄마가 외로워하실까봐 제 시간을 다 엄마한테 쏟았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안 만났고 남자친구는 당연히 생각도 못했죠. 근데 태훈 씨는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었고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작은 것도 칭찬해 주더라고요. 나연 씨는 정말 꼼꼼하시네요. 덕분에 일이 술술 풀려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태훈 씨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태훈 씨가 고백하였어요. 나연 씨, 나연 씨가 좋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집안이 엉망이 되어가고 엄마는 저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태훈 씨는 제게 작은 빛 같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엄마한테 태훈 씨 얘기를 했어요. 엄마도 제가 행복해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엄마는 TV를 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자친구. 누군데? 회사 협력업체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엄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라윤아, 조심해야 해. 그 사람이 너를 이용하려는 걸 수도 있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태훈 씨는 진심으로. 넌 몰라. 리더님이 그러시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하대.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 저는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제 연애를 축하해 주시길 바랐던 제가 바보였죠. 그날 이후로 엄마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태훈 씨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남자 어디 사는데? 가족은 어떻게 되고? 직장은 안정적이야? 연봉은 얼마나 받는데? 혹시 빚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냥 엄마의 걱정이려니 했어요. 딸을 아끼는 마음에 신경 쓰시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태훈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형제는 있어? 집안 분위기는 어때? 그 사람 전 여자친구는 왜 헤어진 거야? 심지어 태훈 씨 SNS까지 뒤지시더라고요. 이 사진 봤어? 이 사람 술 마시는 사진이 너무 많아. 술 버릇 안 좋은 거 아니야? 여기 여자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네? 이 사람 여자 관계 복잡한 거 아니야? 저는 점점 엄마가 무서워졌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태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널 지키려는 거야. 넌 순진해서 남자들 속마음을 몰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태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라윤아, 너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 오셨던 것 같아.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 앞 슈퍼 아주머니한테 나에 대해서 물어보셨대. 내가 어떤 애인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엄마가 태훈 씨를 미행하고 조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악몽은 2주 후에 시작됐어요. 태훈 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라윤아, 너희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오셨어.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그리고 나를 불러내서 태훈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태훈 씨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불러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딸한테서 손 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딸이랑 어울릴 수준이 안 돼요. 라윤이는 제가 잘 키운 소중한 딸이에요. 당신 때문에 인생 망치게 할 수 없어요. 태훈 씨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대요. 어머니, 저는 나윤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진심, 남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딸은 순진해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회사 앞에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태훈 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훈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얘기할게요. 괜찮아, 라윤아. 어머니가 너를 걱정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태훈 씨가 말을 잠깐 멈추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머니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찾아가셨어. 엄마는 태훈 씨의 상사한테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 딸과 사귀는 직원분이 계신데요. 그 사람이 과거에 여자 문제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태훈 씨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확인했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헛소문을 내신 거예요. 태훈 씨는 그 일로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해명해야 했대요. 무슨 일입니까? 여자 문제라니요? 아닙니다. 팀장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저희 교제를 반대하셔서. 다행히 팀장님은 이해해 주셨지만 태훈 씨는 회사에서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태훈이 무슨 문제 있대? 여자친구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왔다며? 저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왜 태훈 씨 회사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왜 거짓말까지 하신 거예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
아니야. 엄마는 널 지키려고 한 거야. 뭘 지켜요? 태훈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넌 몰라. 그 남자가 너를 데려가면 엄마는 혼자 남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나 없는 곳으로 가버릴까 봐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너는 나를 버리고 갈 거야. 그럼 엄마는 정말 아무도 없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리더님이 그러시는데 가족이 흩어지는 건 에너지의 분산이래.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그래야 서로 지킬 수 있어. 엄마, 그 남자는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럼 엄마는 정말 혼자가 돼. 난 그게 무서워.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저는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왜 엄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거죠?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태은 씨랑 사귄다고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다들 그렇게 말하라 떠나! 엄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엄마 친구들도 다 그랬어.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어.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그 모임에 빠진 진짜 이유를요. 엄마는 너무 외로우셨던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저마저 나이 들면 떠날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그 외로움을 그 이상한 모임 사람들이 파고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혈육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엄마는 그 말들에 매달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 통제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를 옆에 붙잡아 두려고요. 엄마,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저를 가두는 거예요. 엄마는 울면서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럼 어떡해.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저도 울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다음 날 태훈 씨를 만났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엄마 일로 피해를 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태훈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윤아, 나는 괜찮아. 진짜로. 회사에서 곤란했을 텐데. 그것보다 너는 괜찮아? 태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지금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태훈 씨는 상처받았을 텐데 저를 먼저 걱정해 주더라고요. 태은 씨, 죄송해요. 제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구셨죠?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는 알 것 같아. 너무 외로우신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라윤아, 태훈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어요. 우리 관계를 잠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리요?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태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윤아,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건 어머니와의 관계야. 내가 중간에 있으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어머니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에 집중해. 태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겠다고 하다니.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태훈 씨를 정말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엄마가 계속 이렇게 방해하시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지쳐서 떠날 거라는 걸. 태훈 씨와의 관계도 위태로워지고 엄마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엄마가 다니시는 그 모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힐링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 피해자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힐링 아카데미 피해자입니다. 어머니가 전 재산을 날렸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 글을 클릭했죠. 글쓴이는 50대 어머니가 힐링 아카데미에 빠져서 3년 동안 약 8천만 원을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심리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비싼 프로그램을 권유받았고 나중엔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댓글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거기 다니시다가 퇴직금 5천만 원 날렸습니다. 가족들이랑 연락 끊고 모임 사람들이랑만 지내요. 리더라는 사람이 완전히 세뇌시켜요. 신처럼 떠받들게 만들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엄마가 다니시는 곳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더 검색해보니 힐링 아카데미는 전형적인 폐쇄적 자기개발 집단이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은 이랬습니다. 1단계 친절한 접근. 처음엔 정말 친절하게 대해준대요. 무료 상담도 해주고 차도 대접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해준다고 해요. 외로운 사람들, 특히 중년 여성들이나 사회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쉽게 빠져든다고 했어요. 2단계 의존성 강화. 점점 더 자주 오게 만들고 모임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도록 유도한대요. 그러면서 외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 못해라고 계속 주입시킨다고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3단계 금전적 착취.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시작한대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심화 과정이 필요해요.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정화하려면 특별 프로그램을 받아야 해요. 리더님의 개인 상담은 특별한 분들께만 제공됩니다.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사람들은 이미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는 심리에 빠진다고 해요. 4단계 완전한 통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통제한대요. 결혼, 이직, 이사 같은 중요한 결정도 리더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리더의 말이 곧법이 되는 거죠. 저는 읽으면서 엄마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3단계와 4단계 사이쯤. 그 모임의 리더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김선영이라는 여자였어요. 50대 초반으로 과거에 보험 세일즈를 하다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정식 심리학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을 정말 잘한대요. 사람 심리를 파고드는데 천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피해자가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선영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약점을 10분 안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의존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제 평생 비밀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면 완전히 조종당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무서웠어요. 엄마도 그렇게 당하신 걸까요? 엄마의 약점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 외로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마저 떠날까 봐 하는 불안. 김선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엄마의 마음을 파고든 거겠죠. 저는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어떤 곳에 다니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몰래 힐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1회 무료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라윤님. 힐링 아카데미입니다. 상담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 어떠세요? 목소리가 너무 달콤했어요. 마치 꿀을 바른 것처럼. 네, 괜찮습니다. 혹시 어떤 고민으로 오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즘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그 문제로 오세요. 저희가 꼭 도움 드릴게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토요일이 됐어요. 엄마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힐링 아카데미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었어요. 힐링 아카데미 당신의 내면을 치유합니다. 입구에 붙은 플래카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랍게도 내부가 꽤 깔끔했어요. 은은한 조명, 편안한 소파, 잔잔한 명상 음악. 분위기는 고급 상담센터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라윤님.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는 상담사 유미라고 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정말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 드시겠어요? 허브티, 녹차, 아메리카노 다 있어요. 아, 물로 괜찮아요. 에이, 물은 너무 서운한데요. 저희 특제 허브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반강제로 허브티가 나왔어요. 유미 상담사는 제 맞은편에 앉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라윤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해도 판단받지 않아요. 저희는 그저 라윤님을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달콤한 말이겠죠. 가족 문제로 힘드시다고 하셨죠? 네.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요. 어머니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저는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엄마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가 제 인생에 너무 간섭하세요.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 반대하시고. 유미 상담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 그렇군요. 어머니가 라윤님을 통제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자식이 독립하는 게 두려우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라윤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윤님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피해자라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라윤님, 혹시 어머니 때문에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셨죠? 어떻게 아세요? 유미 상담사가 빙그레 웃었어요. 다 표정에 나와 있어요. 나윤님 같은 분들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한테 묶여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분들.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정말 말을 잘하네. 그때였어요. 안쪽 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유미 상담사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리더님, 오늘 처음 오신 라윤님이세요. 리더님, 이 사람이 바로 김선영이구나. 김선영은 저를 보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라윤 씨. 저는 이곳을 운영하는 김선영이에요. 편하게 선영쌤이라고 부르세요. 그 미소가 정말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때요? 저희 분위기 괜찮죠? 네. 생각보다 좋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힐링 아카데미라고 하면 이상한 곳으로 오해하는데 저희는 그냥 지친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이에요. 김선영은 제 옆에 앉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라윤 씨, 요즘 많이 힘들죠? 네.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표정이에요. 가족 문제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라윤 씨,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라윤 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 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김선영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라윤 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라윤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이해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왜 위험한지. 김선영은 계속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라윤 씨, 오늘 마침 저녁에 명상 수업이 있어요.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에이, 왜요?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라윤 씨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 하신 분들 많아요. 유미 상담사도 거들었어요. 라윤님 진짜 좋아요. 저도 처음 명상 수업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권유했어요. 저는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1시간만 투자하세요. 그게 라윤 씨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김선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라윤 씨.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렇게 시작하신 거구나. 이 달콤한 말들, 이 따뜻한 미소들에 이끌려서 저는 오늘 밤 명상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빠진 이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저는 힐링 아카데미의 명상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빠진 이 세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7시까지 다시 오라고 했고 저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각에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힐링 아카데미에 도착하니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여성들이었고 남자는 서너 명 정도였어요. 다들 묘하게 비슷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뭐랄까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라윤 씨 오셨네요. 유미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 처음이시니까 앞쪽에 앉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했어요. 근데 그 친절함이 왠지 프로그램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김선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선영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가족이 함께 하셨어요. 라윤 씨,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라윤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라윤 씨, 여기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여기는 당신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김선영이 말했어요. 새로운 가족. 그 말이 제 가슴을 불편하게 짓눌렀어요. 자, 이제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사람들이 일제히 눈을 감았어요. 저도 따라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김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혼자 모든 걸 견디면서.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않았죠. 그 말들이 묘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진짜 여러분을 몰라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에는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혈육보다 더 가까운. 저는 눈을 떴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소리내어 울고 계셨고, 어떤 분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김선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의 고통은 에너지의 불균형에서 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그 에너지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세뇌구나. 실감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50대 여성분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라윤 씨 처음이시죠? 저는 은희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은희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전에는 우울증 약도 먹고 가족들이랑도 매일 싸웠는데 여기 온 후로는 다 나아졌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리더님이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진짜로요. 그 말투가 마치 종교인처럼 들렸어요. 다른 사람도 다가왔어요. 60대 남성분이었어요. 저는 박종수라고 해요. 여기 온 지는 2년 됐고요. 라윤 씨, 여기 계속 다니실 거죠? 아, 아직 생각 중이에요. 꼭 다니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릴 이해 못해요. 여기만이 진짜 우리 집이에요. 종수 씨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여기가 진짜 집이라고.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빠져 있구나.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더님, 다음 주 특강 신청했어요. 꼭 참석할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 목소리였어요. 저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엄마가 김선영과 함께 걸어오고 계셨어요. 좋아요, 미정 씨. 미정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음 달이면 마스터 과정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리더님.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근데 미정 씨, 딸분은 요즘 어때요? 아직도 반대하나요? 김선영이 물었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네, 라윤이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여기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릴 이해 못하죠. 하지만 미정 씨는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리더님.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딸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미정 씨가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김선영이 엄마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김선영이 다시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다음 달부터 에너지 완전 정화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이건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3개월 과정인데 여러분의 모든 트라우마와 부정적 에너지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비용은 1인당 500만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이라니.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와, 꼭 신청하고 싶어요. 리더님, 저 신청할게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선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요? 맞아요, 리더님.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요? 엄마도 저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김선영이 저를 불렀어요. 라윤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분위기 정말 좋죠. 라윤 씨도 계속 오시면 좋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김선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라윤 씨,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가족 문제죠. 네, 저랑 개인 상담 한번 해보시겠어요? 1대1로 깊이 있게 얘기하면 라윤 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 상담이요? 네, 다음 주 아무 때나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시간 내드릴게요. 김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세요. 근데 라윤 씨, 김선영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어머님도 여기 다니세요? 심장이 철렁했어. 들켰나?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라윤 씨 성함이 익숙해서요. 제 착각인가 봐요. 김선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는 빨리 그곳을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힐링 아카데미를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저런 곳에 매일 다니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 엄마가 또 신청하시면 어떡하지?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안 계셨어요. 아마 아직 모임에 계시겠죠. 저는 엄마 방문을 열어봤어요. 책상 위에 힐링 아카데미 자료들이 잔뜩 있었어요. 에너지 법칙 이해하기, 진정한 깨달음의 길, 리더님의 가르침 모음집, 그리고 통장도 있었어요. 열어보니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5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힐링 아카데미로 나간 내역들. 지난 6개월간 총 2,8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엄마를 구해내야 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힐링 아카데미 피해자 카페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힐링 아카데미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올리고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DM 주세요. 힐링 아카데미는 신고해야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가족 설득은 거의 불가능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엄마를 저 사람들한테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를 구하려고 하면 엄마가 오히려 저를 원망하실 거라는 것. 김선영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가족이라도 여러분을 이해 못하면 적이에요. 엄마 눈에 저는 이미 적일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라윤아, 너 어젯밤 어디 갔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요?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났어요. 엄마가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라윤아, 혹시 엄마 뒤를 밟은 거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리더님이 그러시는데 가족들이 모임을 방해하려고 몰래 조사한대.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럴 리 없잖아요. 엄마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엄마와 저 사이의 전쟁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엄마가 힐링 아카데미에 완전히 빠져 계시고 저는 엄마를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일 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힐링 아카데미 피해자 카페를 통해 한 변호사님을 소개받았어요. 사이비 종교나 폐쇄적 집단 피해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었어요. 라윤 씨 어머니 케이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집단들의 문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을 적으로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힐링 아카데미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요. 금전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소비자원에도 제보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해요. 그래야 그 조직이 무너집니다. 변호사님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라윤 씨, 각오하셔야 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라윤 씨를 원망하실 겁니다. 심하면 연을 끊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를 구해내고 싶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6개월간 2,800만 원이 넘게 힐링 아카데미로 빠져나간 기록들. 그리고 엄마 방에 있던 자료들도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마스터 과정 500만 원. 에너지 완전 정화 프로그램 120만 원. 리더 개인 상담 회당 50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표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힐링 아카데미에 갔어요. 이번엔 녹음기를 숨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김선영과의 개인 상담을 신청했거든요. 라윤 씨, 오늘 오셔서 기뻐요. 김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개인 상담실은 더 고급스러웠어요.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라윤 씨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말했어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니와 관계가 최악이에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어머니가 제 인생을 너무 통제하려고 해요. 연애도 반대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선택에 간섭하시고.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윤 씨, 그건 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불안하신 거예요. 하지만 김선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 불안이 라윤 씨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라윤 씨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야 해요. 정서적으로요. 어떻게요?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가족 관계의 재정립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3개월 과정인데 라윤 씨 같은 분들을 위한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김선영이 잠깐 멈칫했어요. 450만 원이에요. 근데 라윤 씨, 이건 투자예요. 라윤 씨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투자죠.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뭔가요? 라윤 씨, 우리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에요. 에너지 치유, 명상, 심층 심리 분석, 모든 걸 포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반 심리 상담은 회당 10만 원씩 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보장해요. 보장이요? 김선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라윤 씨, 여기 있는 사람들 봤죠? 다들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라윤 씨도 변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근데 만약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효과가 없을 리 없어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그건 라윤 씨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은 완벽해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그 말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기를 바랬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저는 변호사님께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를 보냈어요. 좋습니다. 라윤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경찰과 소비자원에 동시에 신고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한 기자분도 연결해 주셨어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예요. 인터뷰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기자님을 만나서 모든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변하셨는지, 힐링 아카데미가 어떤 수법을 쓰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기자님은 열심히 메모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라윤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다음 주에 기사 나갈 겁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날이었어요.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라윤아, 엄마가 다음 달에 큰 프로그램 신청했어.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마스터 과정이야. 500만 원인데 엄마 퇴직금 좀 써도 될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퇴직금요? 엄마, 그거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이 과정 들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리더님이 그러시는데. 안 돼요. 엄마, 그건 사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뭐라고? 사기? 네, 엄마, 그 사람들은 엄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돈만 빼먹으려고. 엄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라윤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해 못하는 거야. 무슨 깨달음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벌써 2,800만 원 넘게 날렸잖아요. 엄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 엄마 통장 뒤진 거야? 뒤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줄 알았으면. 넌 엄마를 믿지 않는구나. 넌 엄마 편이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리더님 말씀이 맞았어. 가족도 믿을 수 없다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적이라고.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메인 뉴스에 기사가 떴어요. 심리치유 가장한 사기 집단 수백 명 피해. 힐링 아카데미 전격 수사. 기사에는 힐링 아카데미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 있었어요. 김선영의 과거 범죄 기록, 고액의 프로그램 내역,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제 이야기도 익명으로 실려 있었어요. 27세 직장인 A씨는 어머니가 힐링 아카데미에 빠져 6개월간 2,800만 원 이상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휴대폰을 들고 계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라윤아, 이게 뭐야? 엄마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기사였어요. 엄마! 내가 한 거야? 내가 신고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했어요. 왜 그랬어? 엄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엄마를 구하고 싶었어요. 구해! 내가 날 구해? 난 구해달라고 한 적 없어.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리더님이 경찰에 끌려가셨어. 모임도 폐쇄됐어. 내 가족들이 다 흩어졌어. 엄마,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를 이용한 사기꾼들이에요. 아니야. 그 사람들만이 날 진짜로 이해해줬어. 너희들과는 달리.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라윤아. 아빠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너마저 나를 떠날 것 같고. 전 안 떠나요, 엄마. 거짓말. 너 남자친구 생기면 날 버리고 갈 거야. 다들 그래.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매달렸어. 그 사람들은 날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저도 외로웠어요. 뭐? 엄마가 그 모임에만 빠져 계실 때 저도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그 외로움을 나쁜 사람들이 이용한 거고요. 엄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다윤아. 엄마, 제가 엄마를 떠나지 않을게요. 결혼해도 아이 낳아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이야? 네, 엄마.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힐링 아카데미는 완전히 폐쇄됐어요. 김선영은 사기,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피해자들도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엄마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엄마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속았을까? 스스로를 자책하시면서 우울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를 진짜 심리상담사한테 모셔갔어요.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요. 상담을 받으시면서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엄마가 외로워서 그랬던 거래. 그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소할 방법을 몰랐던 거고. 이제 알았어요, 엄마. 응, 이제 알았어? 엄마는 천천히 회복하고 계세요. 이모랑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셨고, 예전 친구분들도 조금씩 만나고 계세요. 그리고 태훈 씨한테도 연락했어요. 태훈 씨, 기다려주어서 감사해요.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태훈 씨는 웃으며 말하였어요. 당연하지. 나윤아, 나는 계속 여기 있었어. 지금 엄마와 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엄마는 불안해하시고 저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솔직하게 대화해요. 나윤아, 엄마 요즘 또 외로워. 그럼 같이 영화 볼까요, 엄마? 좋아, 근데 태훈이도 같이 오면 안 될까? 엄마가 먼저 태훈 씨를 언급하신 거예요. 정말요? 응,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내 행복도 생각하고 싶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지난주에는 셋이서 함께 식사도 했어요. 엄마와 태훈 씨가 어색하지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윤아, 엄마가 깨달았어. 뭐려? 진짜 가족은 서로를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래. 그래야 진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고. 엄마. 그리고 외로움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래. 먼저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하는 거고. 엄마가 웃으셨어요. 예전처럼 텅 빈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내가 엄마를 구해줘서 고마워, 라윤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 이제 엄마도 제대로 살아볼게. 너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엄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상한 모임이나 집단에 빠진 가족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가족이 오히려 여러분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배웠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은 나다. 엄마도 태훈 씨도 모두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그걸 잊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 저는 아직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그리고 혹시 힘드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사연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동 사연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